자, 오늘 보실 환자는 디스크 환자예요. 디스크 환자고 기본적으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협착증도 같이 있는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통증의 정도는 굉장히 좀 심한 편이시고요. 그래서 그 전주에 계시는데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다 수술을 권했습니다. 이렇게 엔터퓨전을 권했고 수술을 안 하면 계속 아플 거다라고 소위 협박성 어떤 그 진단도 받으셨어요. 네, 그런 분이신데 아무튼 오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물론 지금 양상이 매우 좋아진 상태라고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저희 협회에서 치료 접근했는지 또 물리치료사가 이런 류의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실게요. 발가락 올리고 계세요. 조금 걸리죠. 그래서 찍혔냐? 시작했습니다. 바로 누워봐요. 조금 위로 올라오시고. 오른다리 들어보세요. 이거 이롭죠? 왼다리 들어보세요. 불편하면 멈추시고. 여기서 당기죠. 엉덩이가 당기세요? 허리가 당기세요? 이대로 되고 약주 좋아하세요? 좀 해요. 자, 발가락 쭉 올려보세요. 올리고 계세요. 발가락 올리고 계세요. 발가락 올리고 계세요. 네. 자, 발가락 쭉 밀어보세요. 이제 밑으로 이번에 밑으로. 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아파요? 왼쪽이 아프죠. 양반 다리하고 앉아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날 때 아프신 거 보시고. 네, 그때 일어날 때도 불편하죠. 일어나 보세요. 불편해요 지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손을 찝고 왼쪽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엎드려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끊어봐. 네.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합니다. 왜냐면요, 물리치료사가 이런 류의 환자들, 이런 정도의 환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같은 요통이라도 요통의 레벨이 다르죠. 그리고 양상이 다르고, 치료가 잘 되는 영상이 있고, 잘 안 되는 영상도 있고,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한 그런 경우에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처음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수술까지 권함을 받을 정도로 본인도 수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 수술은 죽기보다 싫고 막 그런 상태예요. 네,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계속 버텨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바로 물리치료사의 새로운 힘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CRPS 환자분들에게서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척수에다가 패드를 직접 삽입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전기적인 작용,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이게 현재 논문상 나온 거는 소아에게서는 유의성이 있고 성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강도까지 도달이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까지가 현재 논문의 결과예요. 그러나 저희 협회에서는 전기마취 통증치료라는 걸 씁니다. 전기마취 통증치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전기를 이용해서 마취에 도달시키는 어떤 그런 테크닉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마취를 목적으로 하진 않아요. 마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리도케인 같은 국소 마취제, 그러니까 국마제를 쓰는 게 더 낫겠죠. 이거는 마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전기를 이용해서 마취에 도달시키는 과정,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생리학적인 변화, 그 중에서
어떤 통증을 즉시로 가라앉히고 또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치료 결과를 노리는 게 바로 전기마취 통증 치료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병리학적인 설명, 그러니까 해부 병리학적인 병태 생리학이라고 하죠. 그런 측면은 제가 이 카페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전류 강도를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PAF죠. PAF에서 받아들여서 어떤 PN, 프로젝트 뉴런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한 적정한 전류 값이 있어요. 그 값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전류 가지고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전기를 쓰는데, 그 강력한 전기를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아파요. 굉장히 아픈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전기마취 통증 치료를 기법이죠.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강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거 배우시기 전에는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듣고 한번 최대로 한번 올려보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 치료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C5 자체가 과민화 반응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통증이 심해지고 악화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아무튼 전기마취 통증 치료에서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전류를 이용해서 그 병태생리학적으로 몸 안에서 생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전기마취 통증 치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수술까지 고려하시는 환자들조차도 굉장히 뛰어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마취 통증 치료는 아픈 부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픈 부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타겟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찾아내느라고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이제는 이제 어떤 아카데믹화 돼가지고 배우시고 트레이닝만 잘하시면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죠. 이 환자, 이런 류의 환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허리가 아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간단하게 허리가 아프다는 뜻은 뭐냐면, 뉴로로직한 그런 페인이 아니고요. 아주 그 심한 급성 요통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그 C5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요통이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하고는 달라요. 환자가 엎혀서 왔다라고 얘기해도 그 상태가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전기마취 도수치료를 통증치료를 했을 때 쉽게 적용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뉴로로직 페인이 아닌 단순한 스프레인 페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너무 쉬워요. 근데 뉴로로직 페인으로 들어가서 그 SN의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MN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어떤 전형적인 어떤 신경통 양상을 보이는 경우, 그 상태가 너무 깊어서 수술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심도 있게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치료를 접근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구정 지난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인데 이런 류의 환자들이 참 많이 와요. 저희 병원. 특히 전국에서 옵니다. 이분은 전주에서 오셨어요. 근데 그거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실시하고 있는 게 전기마취 통증 치료라고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치료를 하고 나면 이 환자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방법적인 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다리 올릴 때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아까는 올리는 게 쉽지 않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왼쪽 다리. 들어보시고. 저 왼다리 들어보세요. 예. 어떠세요? 여전히 땡겨? 아픈 감은 안 나네. 여전히 여기 아픈 게 있어요? 어이 아팠댔지. 아프신 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예. 예. 자, 여러분, 그 SLR에서 당기는 통증이 여러분 치료할 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보면 적용한 게 대략 7분 정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저희 협회에서 치료하는 거는 뭐냐면, 그 여러 겹의 통증이 있는데 그 중 한 겹씩 없애 나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 환자는 현재 스파이널 코드 쪽에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그 전기마취 통증 치료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페리페럴 블록을 할 수 있는 전기마취 통증 치료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양상이 좋아지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뉴얼 치료를 도수치료사라고 자칭 말씀하시면서 이런 류의 환자를 많이 만나시죠. 네, 그런 선생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이 치료를 하고 나서 도수치료를 했을 때 환자의 만족도가 얼마나 달라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경쟁력입니다. 물론 저희 협회에서도 그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ROM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풀 ROM을 만들어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물리치료사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그리고 풀 ROM이 될 때 환자는 통증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단언하는 게 딱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도 남은 게 있으면 그건 의사가 할 몫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매뉴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뉴얼을 한다고 해서 즉시로 통증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이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하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큰 경쟁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치료 과정을 하는데 첫날 치료할 때 이분은 시간상 보면 대략 15분 정도를 적용했어요. 한번 끝에 이제 그렇게 임팩트 있게 어우 너무 좋아요 그런 말은 없지만 환자가 어리둥절하면서 말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돌아 눕는 거? 많이 가벼워졌잖아요. 많이 가볍죠? 예. 자, 잠깐 쉬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자, 오른다리 들어보십시오. 오른다리 멀쩡하고, 왼다리 들어보십시오. 왼다리 들 때도 어떠십니까? 많이 나한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요, 이제. 예. 앉으실까요? 앉아보십시오. 예. 앉을 때 허리 어떠세요? 아까 새끈새끈거리는 거. 그거 있어요, 없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낫죠? 네, 아까는 일어나기 좀 불편했어요. 일어나 보세요. 아까는 네,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일어나 또 어떠세요? 아니, 자연스럽네. 됐죠? 네, 엎드려 보세요. 자, 마지막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날에 첫날 치료한 거고요. 이날 이후로 몇 번 치료했어요. 했는데 너무 지방이라서 자주는 못 오길 권하고요. 또 이런 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증만 조절해 놓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약만 먹어도 돼요. 약 먹고 잘 버티다가 중간중간 오셔도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결국 기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통증 조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통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요. 현재 그 환자의 스웰링을 제거하고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의 가동성을 만들어주면 잘 버텨나가거든요. 잘 버텨나가면 몸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잘 적응시킨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치료의 목적이에요. 새 걸 만드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초보죠. 한 1, 2년, 2, 3년? 죄송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의 그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 기준이지만 막 새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진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조절을 잘해서 이 사람이 이겨내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 50년 정도 이겨나가면 되잖아요. 50대 60대 환자분도 오셨다면 그 정도만 잘 이겨나가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게 바로 저희들 치료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협회 치료는 통증 조절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그 도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통증 치료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도수 치료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정도의 강력한 페인 컨트롤 효과가 있다. 또 이것도 물리치료사가 쓰기에 가장 좋은 전기를 이용한 특별한 테크닉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